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방 사진과 고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공간의 문제점을 탈탈 털어보고 가구를 골라 솔루션까지 제안해드리는 대신 꾸며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몇 개만 좀 읽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저는 해외에 사는데요. 이렇게 아이디어만 공유해주시는 거라면 저도 신청은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어느 나라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독자 집 분석 콘텐츠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 평가받는 걸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앞으로 많이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온 대신구. 오늘 사연자님의 사연과 공간 문제점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이시고 1년 만에 아기가 찾아왔다고 하시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올 화이트 컨셉으로 꾸몄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엔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대 근무를 하셔서 새벽에 출퇴근할 때 아기가 깰까봐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00만 원 요청해 주셨네요. 그럼 보내주신 사진을 한번 볼까요? 구조를 먼저 보면 큰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고 여기가 침실, 드레스룸, 서재 대략 24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좋고 아이까지 3인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평수죠. 오, 거실이 진짜 하얗네요. 약간 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데요? 확실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인테리어 자체는 깔끔하고 좋은데 잘 보면은 간접등이 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어두워져야 되고 낮에는 밝아야 되는데 밤까지 밝아지면은 이게 몸이 피로를 느껴서. 근데 안방도 올 화이트인데 가구는 월럭 색상 원목 가구를 쓰신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침대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좀 더 튀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왠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남편분이랑 아내분 취향이 좀 달라서 인테리어 하는데 좀 의견이 서로 좀 분분한 거 아니었을까? 두 분 중에 한 명은 올 화이트에 좀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데 한 분은 좀 원목 가구에 약간 따뜻한 느낌이나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걸 좋아하셔서 각자의 취향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서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집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한데 간접등이 없어요. 그 서재 데스크에도 그 데스크 조명이라던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아늑하게 보였을 것 같고, 그리고 서재면은 사실 서재 공간에 집중하면 제일 좋은데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수납박스에 막 쌓여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배치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재는 이렇게 눈을 바라보게 배치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왜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네, 개취. 근데 그러고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붙박이장이나 팬트리가 하나도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짐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수납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민하시는 사연자님 부부를 위해 신혼집의 화이트 인테리어 감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피디님, 근데 여기 좀 건조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건조한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구글, 가습기 켜줘. 알겠습니다. 안방 가습기에 전원을 켭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집에 둘 제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써보고 추천을 드리기 위해 제품을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품 선정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능, 둘째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 후기가 좋았던 국내 가전제품 브랜드 미로에서 마침 광고가 들어왔어요. 특히 이 미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IoT 기술과 앱을 활용해 스마트홈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스마트홈에 좀 진심이거든요. 저도 한번 집에서 설치해서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앱에 연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긴 저희 집 거실인데요. 한번 가습기를 켜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거실 가습기 켜줘. 제가 스마트 가습기를 두 번째 쓰는 건데 IoT 연결하다 보면 많이 튕기거나 끊기고 막 나중에 다시 리셋되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로 제품은 앱 자체가 되게 쾌적해가지고 연동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미로가 특히 가습기로 유명한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세 가지를 스튜디오로 가져와 봤어요. 트윈형, 타워형, 가열식. 애프터 공간 소개와 함께 공간마다 어떤 제품을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집.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침대가 필요하겠죠? 아이침대가 비싼 게 많은데 40~50만 원 이상, 뭐 비싼 건 100만 원 이상씩 하는데 이케아의 이 아이침대는 한 10만 원대로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아이침대를 침실에만 두게 되면 계속 옆에서 지켜보기가 좀 어렵죠. 그럴 땐 이런 캐스터를 부착해 이동식 침대로 만들면 편리해요. 거실에서 TV도 볼 수 있고 요리할 때도 부엌 근처에 놓으면 좀 더 아이를 더 관찰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아이 침대를 이동시키기 편리하도록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침대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올 화이트 인테리어에 원목 가구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에스닉한 느낌의 러그나 발매트를 깔아두면 좀 더 분위기가 조화롭고 아늑하게 보일 거예요.
아이와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침실엔 가열식 가습기를 두었어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그 전기 포트처럼 팔팔 끓여가지고 가열하는 방식인데 이제 물을 거의 100도씨까지 끓여가지고 증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균 걱정이 확실하게 없죠. 가열식 가습기가 소비 전력이 많이 높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밤새도록 물을 끓여야 되니까. 이 제품은 소비 전력이 일반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 전기세 부담이 아무래도 좀 적죠. 아이가 막 태어난 집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하루 종일 쨍한 하얀색인 것보다는 낮에서 밤이 되는 것처럼 서서히 공간의 조도를 낮춰주면 바이오리듬에 따라 아이를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방 메인 보조등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형 플로어 조명과 서랍장 위에도 디밍 램프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아직 수면 분리가 안 된 갓난아기의 경우 부모님들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사연자님처럼 남편분이 교대 근무를 하실 경우엔 한 분이 숙면을 필요로 할 때 여기서 주무시고 출퇴근하셔도 좋겠죠. 자, 침대는 수납 침대를 활용해서 수납을 좀 더 챙겨드렸고, 침구는 스플래시 패턴이 있는 알러지 케어 이불을 깔아서 좀 트렌디한 느낌이 들도록 꾸몄습니다. 이 서재만큼은 좀 화이트 톤으로 좀 꾸미고 싶었고, 여기에 살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좀 골라봤어요. 기존에 있던 책장은 일단 거실로 빼두고 책상을 창가 쪽 벽면을 바라보게 두어서 공간을 확보해 둘게요. 책상 위엔 업무용 데스크 조명을 하나 두고 이런 스탠딩 붓선반을 두어서 서재에 필요한 책들만 정리했습니다. 이런 별도 공간에는 타워형 가습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급수 용량이 9리터나 돼서 하루 8시간만 작동되게 설정해두면 일주일 동안 물을 갈아줄 걱정이 없어요. 바닥면에는 무드등 기능이 있어서 야간 수면등으로 활용해도 좋겠죠? 저도 이 제품을 침실에 두고 썼는데 일단은 급수 용량이 진짜 넉넉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습기를 잘 때만 켜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서 일어날 때까지 8시간만 작동되게 IoT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 동안은 물이 넉넉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좀 물을 자주 갈아주고 이러는 것 자체가 많이 번거롭잖아요. 확실히 좀 손을 더 넣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거실인데요. 보통 거실에 TV와 소파를 양쪽 벽에 딱 붙여서 배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개방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넓어 보인다기보다는 좀 휑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직접 걸어다니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은 그때 거실을 넓게 배치해도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파를 중앙으로 가져와서 배치해봤어요. 훨씬 아늑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소파 뒤 벽면에는 아까 서재에서 가져온 책장을 그대로 두었어요. 맨 윗칸에는 결혼 사진이나 아이 사진들을 진열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알록달록한 유아동 책들을 많이 구매하시게 될 텐데 제일 아래 칸에 배치해서 눈에 많이 띄지 않도록 하면은 이렇게 거실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거실에 매립등이 너무 밝은 백색 등만 설치되어 있어서 책장 옆에는 플로어 조명을 보조등으로 하나 두고 반대편에는 무드등 겸 가습기를 두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독특한 오브제 느낌도 나고 10리터나 되는 수조 기둥 자체에 무드등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거실 보조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은 가습기와 연동 가능한 스마트 선풍기를 같이 두면 공기가 아무래도 순환이 돼서 가습 효과가 거실 전체에 빠르게 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거실에 좀 공간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 공간에 스윙체어를 하나 두어서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배치해봤습니다. 거실이 전체적으로 차갑고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땐 이런 반려식물을 공간에 두면 훨씬 생기가 돌아요. 전반적인 공간 분위기에 맞춰서 아랄리아나 마지나타를 추천드려봅니다. 자,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싱크대 위에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런 파티션을 활용해서 가려주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메인 화장실 옆에는 기저귀 가리대 겸 수납장을 두었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짠! 기저귀 가리대가 되죠. 옆에는 손쉽게 기저귀를 버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마트 휴지통과 반대편에는 공기청정기를 뒀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 세균과 바이러스 번식을 막아주고 펫모드 기능까지 있어서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집에 붙박이장이나 팬트리가 없어서 수납이 좀 아쉬웠는데요. 드레스룸에 기존 가구와 같은 브랜드의 선반장을 2개 정도 추가 배치해서 팬트리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옷에 항상 좋은 냄새가 배일 수 있도록 디퓨저를 하나 둘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직접 가지고 왔어요. 짠! 바로 스마트 디퓨저입니다. 보통 스마트 디퓨저는 전용 리필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제가 안 써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원래 집에서 쓰던 디퓨저 용액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스마트 디퓨저냐면은 그 IoT로 똑같이 연동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발향되고 좀 양도 좀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디퓨저를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이게 디퓨저라는 게 처음 개봉했을 땐 향이 진짜 세다가 나중에 점점 약해지잖아요. 최대 뭐 6개월 지속됩니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한 달만 지내도 향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넣고 원하는 시간에만 나올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면은 조절한 양에 따라서 뭐 1년 가까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2개 정도 살 생각이에요, 진짜로. 오늘의 집. 자, 그래서 목표 예산 3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총 금액을 보면은 308만 2,880원이네요. 넘었네요.
조금 넘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 꼭 빼야 된다면은 거실의 스윙 체어를 빼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스윙 체어가 아니더라도 작은 티테이블을 두거나 바 테이블을 창가에 두어서 부부만의 미니바처럼 꾸며도 좋고 안마의자와 같은 제품들을 나중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두 분이 더 필요한 공간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295만 3,880원이네요.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처음이라 고민도 걱정도 많았을 사연자님을 위해 신혼집 감성을 유지하면서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미로의 제품들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를 요청드려서 받아왔어요. 여러분의 공간에 꼭 필요한 제품을 직접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속 링크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대신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공간이나 사는 곳, 지역의 국가까지 총 295만 3,888원이네요. 아, 또 왜 이래?